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으로 투표율이 80%를 넘었지만 잇따라 위법 행위가 적발돼 후유증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된 조합장들은 농협의 역량 강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새로 입주하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고용 창출은 혜택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공 축사 매입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농민들은 당초 계획보다 축사 매입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투표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투표율은 80.4%로 지난 총선이나 지방선거보다 훨씬 높아서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완주군의 한 농협 투표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에는 조합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합원들은 농민을 위해 힘쓸 일꾼을 직접 뽑겠다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농촌이 사실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농촌을 위해서 참 열심히 일을 참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 188곳의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난해 지방선거와 총선 때보다 20%포인트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민의 경제와 직결이 돼 있고 본인들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관심도 그만큼 높고 이번에 동시선거를 치름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더 높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농협 93곳, 산림조합 12곳, 수협 3곳에서 조합장을 뽑습니다. 모두 286명이 등록해 2.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남원 춘향골 농협이 7명으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후보자가 1명씩만 등록한 북전주 농협 등 15곳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84명의 현직 조합장이 후보로 등록해 몇 명이 다시 당선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했지만 후보자 매수, 금품 살포 등 위법 행위 63건이 적발돼 향후 재선거까지 예상되는 등 후유증도 작지 않았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오늘 당선된 조합장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 농촌을 살려야 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산물 판매와 소규모 농협 합병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 소양농협은 2008년부터 3년 동안 전국 농협 업적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가 때마다 전국 1, 2위를 차지한 배경은 농산물 판매와 여수신 등 상호 금융 분야에서 고르게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3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어 하루에 1,0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님들 생산농가들은 아마 소득이 좀 많이 보탬이 된 것 같고요. 또 소비자들도 정말 가깝게 와서 모든 걸 다 구입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전북의 전체 지역 농협의 절반은 조합원이 2,000명 미만이고 7곳은 통합 대상일 정도로 경영 기반이 취약합니다. 하지만 농협의 경제사업은 단순한 농산물 수매에 그치고 있습니다. 변변한 농산물 가공품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수도권 공략이나 인터넷 판매도 저조합니다. 농사 지을 때 걱정이 없게끔 우리가 지키만 하면 판매에 걱정이 없게끔 좀 애써주면 좋겠지요. 조합 간의 연합사업인 조합공동법인도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따라서 판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설, 인력을 보강해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소규모 농협의 합병이 필요합니다.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내적인 부분에서 역량을 키우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농협 단위의 규모와 결국 합병 문제까지도 연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예비 후보 등록이 없고 연설회도 열 수 없기 때문에 정책 선거를 기대하기 어려워 전현직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과감하게 문을 열고 선거운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위탁 선거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지난해보다 291억 원 많은 2,625억 원을 투자합니다. 사업별로는 배수 개선 사업에 847억 원을 사용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에 761억 원, 새 저수지 개발 등에 548억 원을 씁니다. 외국 기업이 새로 입주하면 현금 지원은 물론 세금 감면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고용 창출은 혜택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외국 기업에게 준 혜택은 국내 기업보다 3배가 많지만 고용 창출은 국내 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고기능성 플라스틱 수지를 생산할 일본 도레이가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첫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솔베이 그룹도 조만간 새만금에서 공장을 착공합니다. 두 기업은 모두 법인세 7년 감면, 관세 5년 면제, 지방세 15년 감면이라는 혜택을 받습니다. 또 새만금 땅을 구입한 솔베이는 현금 172억 원을 지원받고 땅을 사지 않은 도레이는 부지를 50년 동안 공짜로 임대받습니다. 하지만 고용 창출은 솔베이 80명, 도레이는 150명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내 기업인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8년 54억 원을 지원받고 500명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3배가 넘는 지원을 받았지만 고용 창출은 국내 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외국 기업의 협력업체를 추가로 유치해 고용 창출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협력 기업들을 추가적으로 유치하면 산업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파급 효과가 지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고용 창출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이 시급합니다. 국토의 투자심의위원회라는 데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심사 기준을 할 때 고용을 더 창출을 더 많이 하는 데다가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기업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도 고용 창출을 게을리한다면 보조금만 낭비한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50인 이하의 영세기업에게 맞춤형 기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50인 이하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디자인, 홍보 등에 올해 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전라북도 미래산업과나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복합 소재 전시회에서 탄소 섬유로 만든 제품을 홍보하며 유럽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은 유럽의 상공인들에게 탄소 섬유로 만든 자동차와 강화 플라스틱의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세계 최대 복합 소재 전시회에 한국의 탄소 제품이 처음으로 초대된 만큼 앞으로 전북의 탄소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큰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왕궁 축사 매입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축사 매입이 당초 계획보다 턱없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시 왕궁면에서 돼지를 키우는 농가는 106가구입니다. 이들 농가들이 지난 6일 올해 마지막 현업축사 매입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번 현업축사 매입 보상을 끝으로 왕궁 환경개선 5개년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새만금 환경청은 매입 희망 농가가 많아 선별해 축사를 사들일 방침입니다. 남은 예산 110억 원을 사용하면 당초 목표인 매입률 80%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현업축사 전체가 매입 범위가 아니었고 지금 당초에 15년도에 계획된 80%가 올해 현재 계획 대비 저희가 물량을 좀 다 매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신청한 것을 저희들이 다 매입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익산시와 축사농민들은 새만금 환경청이 토지와 건물 등을 포함해 매입률이 부풀려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입률이 60%가 채 안 돼 수십여 농가가 보상받을 수 없게 됐다며 사업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축사가 그 사고도 현재 10만 이상 남아 있으니까 올해 보고 종료해버리면은 당초 약속한 축사 80% 이상 매입에 달성이 안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전라북도 도지사령으로 환경종합 개선 사업을 시작할 때 1회 한 해 5년간 연장할 수가 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연장을 해서 계속 이 사업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궁 환경 개선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현업 축사 매입을 놓고 축산 농가들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이르면 오는 2019년부터 진안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도시가스 주식회사가 진안군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로 지정돼 관로 매설이 끝나는 오는 2019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로써 장수군을 뺀 전라북도 13개 시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만 정부의 천연가스 장기 수급 계획에서 제외된 장수군은 도시가스 공급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혁신도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늘어납니다. 전주시는 전주역에서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72번 노선버스를 현재 6대에서 8대로 늘려 배차 간격을 30분에서 25분으로 줄이는 동시에 2서면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를 거쳐가는 71번 시내버스는 농촌진흥청 뒤편 등 인구 밀집 지역을 거치도록 노선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철길 6교의 승강기가 가동도 못하고 방치돼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 주체를 놓고 서로 책임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철길을 가로질러 설치된 6교입니다. 길 건너 시장을 찾는 노인들과 학교를 오가는 초중고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곳입니다. 이 6교의 높이는 전라선 복선화 공사로 원래보다 높아져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가 북부시장 가는 통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가 높아지니까 어르신들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리고 겨울에는 여기가 얼잖아요. 눈이 많이 오면.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불편하죠.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6교 두 곳에는 모두 넉 대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1년이 지나도록 승강기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두 계단만 달리려도 힘이 드는데 이것이 있으니까 더 힘이 들지. 그래가지고 여기 다니려면 진짜 고역이. 그러니까 빨리 좀 설치해주면 좋겠어. 승강기 관리와 유지 보수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놓고 익산시와 철도시설공단이 서로 책임을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공단에서는 저 시에다가 넘기려고 그래요. 우리 시한테 연결을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제 우리 시에서 받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공단에다 그대로 유지 관리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내부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할 거예요. 익산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승강기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애꿎은 노약자와 장애인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불량 식재료 제공을 직접 점검하는 부모감시단이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부모와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감시단이 사전 예고 없이 어린이집을 찾아 아동학대 여부와 급식 위생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부모감시단은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하며 하루 8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탈핵에너지 전환 전북연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4주기를 맞아 정부의 실질적인 방사능 방제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연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발전소 주변 30km로 확대됐지만 방제 예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한수원과 정부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남원의료원이 24시간 분만실을 운영합니다. 전라북도는 남원의료원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전문의와 장비를 확보해
빠르면 다음 달부터 24시간 분만실과 소아과 병동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원의료원이 24시간 분만실을 운영하면 분만시설이 없는 순창과 장수 지역 산모까지 분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가 8.7도, 진안은 4.9도에 머물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아침에는 춥다가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1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밤 늦게 서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대는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산불 등 화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